오늘은 이제 그 소방에는 소화시설, 경부시설, 피난시설,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이게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 중에 유도등하고 완강기하고 소화기 요거를 피난시설을 주로 할 겁니다. 지금 침몰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6.6중 추돌 바닥 사고가 사라집니다. 고각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종 재난재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류. 4분 이내 집회 신선수를 실시하는 상당수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상 상황에서 비행기가 멈춰서면 90초 이내에 탈출하는 게 오늘 좀 화재가 나서요. 일단 119 신고하고 저기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알면서도 못 움직일 것 같아. 밖으로 나가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경찰한테 전화하고 지금 찾고만. 일단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안전에 대해서 몇 프로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4주 동안 교육받으면서 이제 일반 안전에, 재난 안전에서 배웠어요. 소방 안전은? 또 좋아요. 어찌됐든. 그 안전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교육을 받아도 좋은 거예요. 시간만 되고 여건만 되면. 왜냐면 안전사고 요새 예전에 없던 안전사고가 막 고속도로 이게 걸어가고 있는데 싱크홀이 푹 생겨서 빠져서 죽고 수도 없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야. 안 받는 사람은 손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지하에 식당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지하는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 쉽게 해서 1층에 밥 먹다가 옆방에서 불나면 튀어나가면 돼요. 2층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 옆방에서 불나면 내가 그냥 뛰어내리면 돼요. 아니면 계단으로 내려오면 돼. 근데 지하에서 불나잖아요. 지하는 불나면 출구를, 이 비상구지 비상구, 이 유도등이다 유도등.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도 우리 나 역시 잘 관심이 없어 평상시는. 근데 불나면 무조건 일로 가야 돼. 그죠? 인천에서 호프집에서 학생이 12명이가 죽었잖아요. 저게 정전에서 안 들어와. 그게 이제 잘못된 거지. 평상시에 저거는 정전이 돼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게 꺼진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컴하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갖고 쫙 구석탱이에 다 12명이 다 몰려서 죽은 거야. 유도등이 고장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는 지하를 안 가, 이제 확률이지 확률.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어. 지하실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근데 어지간하면 난 지하를 안 가려고 그래. 왜냐? 불을 언제 날지 모르거든. 뭐 꼭 내가 간 데만 불나라는 법도 없고 안 간 데만 불나라는 법. 근데 지하를 자주 안 가면 확률을 내가 줄이니까 살 확률이 큰 거야. 특히 호프집 같은 게 지하에 많잖아요. 노래방. 근데 같은 노래방이면 2층, 3층으로 가면 뛰어내리면 다리는 부러지지만 목숨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는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것도 유도등이 보이면 그냥 탈출하면 되는데 유도등이 그날따라 또 이렇게 고장난 거야. 그러면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는 잘 안 간다. 그리고 지하실 식당은 곰팡이도 있고 위생도 안 좋아 사실은. 왜냐면 연기가 배수가 잘 안 되니까. 2층, 3층은 창문만 열어놓으면 그 고기 냄새도 빠지잖아요. 지하는 안 빠져. 이거 환기통이 잘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지면 다행인데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하는 안 간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입직 그 출장을 간다든가 외부에 가서 잘 때가 있잖아요. 숙소, 오피스텔이나 여관이 됐든 뭐 호텔이 됐든 그때 꼭 나는 엘리베이터 내려서 좌측으로 갔는지 우측으로 갔는지 나 스스로 생각해요. 그거는 순간 이게 몸에 밴 거야 안전이. 왜냐? 내가 305호에 잤어. 근데 306호에서 불났어. 근데 이게 불이 나면 이제 벨이 울리잖아요. 자동으로. 벨이 울리는, 그러니까 불 났구나 해서 뛰어나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5, 키 받고 305호에 갔어. 근데 불이 났어. 근데 내가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잖아, 거의 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시면요, 꼭 비상구가 어디 있다는 거를 10층도 좋고 어디도 무조건 알아야 돼. 한 5층까지는 뛰어내려갈 수 있으니까 6층, 7층은 안 되지만 6층, 7층은 이제 소방서에 사다리차가 와갖고 구해줘야 되지만 아니면 이따 할 왕관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뛰어내릴 수 있을 때는 비상구가 어디 좌측인지 우측인지 엘리베이터 내려서 그 정도는 항상 몸에 그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 좋은 불이 났을 때 내가 빨리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몸에 배도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살 확률이 큰데, 왜냐면 이 사고라는 건 언제 뭐 술 먹다가도 나올 수 있고 걸어가다면 교통사고 날 수 있지만 엊그저께 2주 전에 심폐수술 CPR 배웠죠. 그런 식이에요. 언제 내가 심정지, 요새 뭐 신문 보면 연예인들, 우리 같은 사람 죽어서는 안 나오지만 연예인들은 심정지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스포츠인들, 유명인들은. 언제 누가, 그렇게 내가 할 게 아니라 나는 만화를 가르쳤어. 내가 잘못되면 나를 하라고. 나는 할 수 있으니 만화를. 근데 만화 못하면 난 죽잖아요. 내가 해준 건 만화는 살지만 만화가 나를 해줘야 되는데 60대 넘으면 심정지 상태가 좀 젊은 사람보다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러면 같이 사는 게 만화니까 만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인이잖아요. 나는 잘해, 전문가니까. 이거를. 근데 부인은 나한테 못 해주잖아. 그래서 나는 가르쳤다고. 내 스스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게 이게 나의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빨리 배운 거예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높은 열과 독성가스를 품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화재 시 연기는 대류 현상에 의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건물 내부에서 벽과 천장을 따라 이동하고 마치 버섯과도 같은 형태로 최상층부 천장부터 수평으로 확산되면서 쌓여 내려옵니다. 연기의 일반적인 이동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당 약 0.5에서 1m로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약간 느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계단과 같은 수직 방향으로는 초당 1.5m를 이동하고 화재가 확산될 때는 초당 약 3에서 4m로 빠르게 이동하며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건물 구조에서는 5m 이상의 속도로 확산됩니다. 화재 시 목격되는 검은색 연기는 일종의 불완전한 연소 생성물입니다. 이 연기는 1차적으로는 시야를 가려 대피와 소화 활동을 방해하고 연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호스겐 등과 같은 유독물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계속 흡입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연기 속에 갇히면 두려운 나머지 긴장 또는 패닉 현상에 빠져들게 되는데 따라서 구조 후에도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부터는 무조건 3월부터 시험을 본다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가 불이 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연소에 3요소 이렇게 나와요. 산소. 산소가 없으면 불 안 나죠. 네, 당연한 거지.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점화원, 쉽게 해서 성냥불이라든가 나이탑불이라든가 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가연물. 목재가 됐던
뭐 옷이 됐든 뭐가 이 삼요소, 산소, 가연물, 점화원 이게 세 가지가 없으면 불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그런 것 같아. 야, 불 나면 이불 갖다 덮어라. 그게 그때는 뭐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불 위에서 이불을 덮으라고 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산소를 없애주는 거야. 맞죠? 네. 산소가 없으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점화원, 가연물. 그러면 끄는 거는 뭐 냉각 소화도 제거 소화도 질식 소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삼소의 연소의 삼요소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요. 안전에 관한 것은 소방이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 1000% 나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산소, 가연물, 점화원. 연소의 삼요소는 이런 거 그렇고 불이 나면 맨 처음에 불이야 하고 이제 화재를 옆 사람한테 알려야 빨리 옆 사람이 와서 소화기를 갖고 와서 뭐 끈다든가 그 다음에 연기가 많은 것은 기어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면 안 된다. 근데 좀 이따 나올 건데 그 부천 화재 사고에서 그 모텔 화재 사고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고 내려왔다고 그저 PD가 그걸 찍어갖고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위험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왜냐면 엘리베이터는 내가 죽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이 딱 나면 제일 먼저 전기가 탁 나가요. 근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큰 건물은 비상 발전기를 갖다 놔서 이 유두등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일반 전기가 딱 나가면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 쓰잖아요. 재수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전기가 딱 나갔어. 그냥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근데 재수가 좋으면 엘리베이터 전기가 공급이 될 때는 내려오니까 탈 수 있는데 사람 일 모르잖아. 무조건 계단으로 내려야 된다. 아래층으로 대피하실 때 대피하지만 안 되면 빨리 옥상으로 가야 돼. 왜 옥상으로 가냐? 옥상으로 올라가면 헬기가 와서 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15층까지 저걸 줬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은 집 아파트 들어오면 15층이야. 왜냐? 그때는 사다리차가 15층까지밖에 못 올라갔어. 근데 지금 사다리차가 25층까지 가요. 이게 25층에 저기 시계로 안산이 높은 데가 어디 있냐? 자이가 있나? 자이하고 네이크타운 이런데 그 배우 자이 25층 넘는 데는 25층하고 26층 사이에 약간의 틈을 줬어요. 그 뭐냐?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라고. 네. 그래서 그 25층까지 그게 올라가요. 사다리차가. 근데 지금은 또 35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있는데 안산은 없어요. 안산 소방서는 없어. 서울, 부산만 있어. 서울, 부산만. 35층까지 올라가는 거. 35층까지 올라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35층 이제 그 대신 이 뒤로 많이 빼지. 뒤로. 예를 들어 25층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35층은 더 멀리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으니까. 어찌됐든 안산은 25층까지밖에 올라가는 사다리차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25층에 있어도 된다. 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25층이 빼는 시간이 벌써 한 30분 걸려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금방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20층 정도 됐다 그러면 25층으로 가 계시면 돼요. 창문을 열고 구조를 좀 이거는 누구든지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의 본성이 불나면 빨간 옷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수건을 두고 밖에 창문 열고 흔든다고. 그래야 밖에 사람 소방관들이 알고 이제 그 층으로 올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몇 층에 어디 사람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고. 화재 발생 시 당황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불이 났을 땐 큰 소리로 집안의 다른 사람에게 불이 났음을 알리고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화재 경보기의 벨을 눌러 이웃에게도 화재 사실을 알립니다. 불이 난 곳에선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절대 나갑니다. 잘라야 돼요. 잘라면 내가 화나기로. 만약 서로 손잡이가 뱉게 뜨겁다면 절대 문을 열어선 안 됩니다. 즉시 다른 대피로를 찾아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 않도록 합니다. 또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우도 등으로 막아 가급적 마시는 연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대피로를 선택할 때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춰 갇힐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바깥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귀중품 등을 꺼내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이 아래층에서 발생했을 때 불과 연기의 확산이 너무 빨라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엔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외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구조대원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 집안에 갇혔을 때는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한편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합니다. 또 불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샤워기를 사용해 문 주위에 물을 최대한 뿌려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침착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땐 화재의 발생 장소와 종류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준 후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는 전화를 끊으면 안 됩니다. 자, 소화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난주에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소화기, 이거 괜찮은 소화기예요? 불량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계기. 이 선생님 선생님 정답이시네. 정답. 반장님이시니까. 이것도 감지기 좋은 거예요. 이 필이 빠졌다는 거는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산소가 다, 가스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말이 나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집에 가셔서 복도라든가, 요새는 빌라도, 아파트는 기본이지만 빌라도 다 복도에 하나씩 있어야 돼, 계단에. 집은 기본이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소화기 유효기 안 하시는 분? 한 분 없시네. 5년. 유효기간. 5년. 5년 또 3년 좋아 또 10년 또 2년 좋아요. 10년에 10년. 박수 한번 주세요. 소화기 유효기간을 4년 전까지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4년 전에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안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 그게 법이 개념이. 저도 그때 소화기를 많이 팔았는데 아파트에 아파트 세대 1000세대다 그러면 취하 500개를 팔았어요. 다 전국적으로 바꿔갖고 이게 지금 한 2만원, 우리가 2만원 사서 한 2만5천원 받거든 솔직히. 근데 그때 이게 뭐 3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줘도 물건은 동시에 바꾼이라고. 10년입니다. 10년이고 또 이 색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계기판이 파란 색이라고 하는 거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녹색에 가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봐봐요. 무슨 색이 있어요? 노란색. 네, 노란색. 가스가 빠졌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아주 단순한 상식이야.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사실 뭐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불이 나면요, 이게 소화기 물탱크차 한 대랑 똑같다잖아요. 왜냐면 물탱크차는 이제 전기 완전히 불이 났을 때 끄는 거고, 조만한 불, 여기 구석에도 났다든가 처음에
초기 10% 때는 이 소화기를 풀 수 있어요. 어지간하면. 완전히 집안에 이제 천장에 붙었다면 이건 안 돼. 천장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물탱크차 한 대 용량이라는데 그 정도로 이게 좋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끈다고. 근데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지만 소화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오늘 당장 가셔서 집안에 있는 소화기 다 있을 겁니다. 집안에 가서 딱 보세요. 이게 지금 누꿈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있는 걸 좀 몰라. 거의 다, 아니, 그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야. 다, 우리 주희숙 누나인데, 내가 잘 아시는 누나인데, 누나 말씀이 맞아요. 보통 사람을, 이게 소화기가 눈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게 몰라. 아, 이게 소화기구나, 라는 정도는 알겠지.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거 버리려다가 안 버렸어, 사실은. 왜냐, 교육용으로 딱 좋아서. 눈금이 무조건 녹색이 없으면 이 소화기는 못 써먹어. 근데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안전이라는 건 언제 불날지 모르잖아요. 내일 점심 때 불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 지금 당장 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날 수도 있고 평생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소화기는 눈금이 녹색에 가 있는지는 내가 평상시에 가끔 한 번씩 봐야 된다 이거야. 오늘 가서 여기 계신 분들 꼭 보시고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금방 선생님 말씀하다시피 당연히 이걸 사용한 거야. 이게 핀이 빠진 거는 핀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핀이 이렇게 꽂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녹색에 가 있고 핀이 꽂아져 있어야 이 제품을 사용을 안 한 거야. 근데 요 밑에 보면 제조 연월이 나와 있어. 근데 사실은 10년이 넘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좀 오래되면 쉽게 해서 혹시 자연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가스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10년이라고 해놓은 건데 어찌됐든 이 선이 녹색에 와 있지 않은 거는 이 안에 분말이 나올 수가 없어. 가스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사용하실 때는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핀을 빼고 사용한다고. 그죠? 핀을 안 빼면 이게 눌리질 않아요. 이게 눌러야 순서가 잘못됐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럼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에? 이렇게 쏘면 내 얼굴 다 들어온다고. 바람 이쪽으로 부르니까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긴장을 하면 알았던 거 다 잊어먹어. 머리가 하얀해진다고 할까? 막 그렇게 한다잖아요, 사람들이. 긴장하면. 불은 났지, 소화기는 있어도 사용을 왜 이게 안 돼, 그러는 거야. 아니, 핀을 빼야 이게 내려가서 나오지. 긴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이런 안전교육은 시간만 되면 받으면 좋아. 오늘 받고 내일 받고 자꾸 연속적으로 받아야 내가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되면 무의식 중에 이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 한 번 딱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불은 났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 이제 이거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불난 거. 우리가 이제 화재조사 받아서 불날 때 가끔 보면 불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제일 먼저 119부터 불러야지, 일단. 119 빨리. 불났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화기를 찾아서 갖다 꺼야 되는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똥개 뭐하면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은 났는데. 그럼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가니까. 불은 5분이면 천장 붙어요. 5분이면. 빨리 119 부르고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 집 위치를 알려주고 위치를 모르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소방서에서 그 관제실 가보면 전화가 딱 오면 내 전화번호하고 위치가 딱 떠요. 지금은 이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어. 내가 굳이 위치 잘 얘기 안 해도 위치, 번지까지 딱 뜨는데 왜 물어보냐?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오차라는 게. 그래서 집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119 할 때. 주소를 우리 집 주소를 모르는 거야. 나도. 그렇잖아요. 새로 이사 갔다든가 무슨 아파트 몇 호 이거 그냥 아파트 이름만 대면 되는데 번질 수 되는데 당황되니까.
이해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119 제일 먼저 부르고 소화기한테 끄는데 소화기를 피를 꼭 빼주신 다음에 이걸 잡아 밑으로, 위에 걸 밑으로 내려야 분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대답하시고 뭐 저것도 못해 하겠지만 막상 불나면 10명 중에 5명은 당황해. 당황돼서 어떻게 할지 몰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똥개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떻게 쫓아가죠. 근데 오늘 무조건 집에 가시면 소화기 있는 거, 복도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우측 복도까지 해주시면 좋아. 왜냐면 우리 집 것도 잊어먹어. 이거 몇 분 안 가는데 또 이런 걸 가져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 거 잊어먹으면 우측 거라도 우측 복도에 있는 걸 써야 되니까 우측 거까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뭐 그냥 몇 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녹색에 있는지 이렇게 노란게 있는지. 이 녹색이 없으면 이 제품은 갖다가 여기다가 2,000원짜리 그거 사서 붙여서 내놔야 돼. 이것도 아무 데나 안 가져가. 이건 이제 그 뭐야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필요한 그 이것만 소화기만 그 폐기처분 하는 데가 있어. 그냥 버리면 나중에 그 누군지 알면 요새 CCTV 하도 많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정말 시청에서 누가 버렸는지 확인해 갖고 주면 과태료 뭐래요. 50만 원 과태료야. 그러니까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가끔 그 충전해 준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던데. 예전에 이 소화기가 비쌀 때 이게 지금 엄청 이제 많이 내려간 거예요. 소화기가 비쌀 때는 요거 15,000원 주고 충전을 해줬어요. 전문가들이. 요걸 따고 다시 충전하고 가스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전 그 사업이 이제 없어졌어요. 충전하는 15,000원 주고 충전하나 2만원 주고 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전한다고 그 사람들 하나 갖고 충전하고 오지도 않아. 뭐 이제 업자들이 많이 모아놓으면 그거 충전하면 뭐 이제 좀 싸니까 저렴하니까 하는데 지금은 충전 하나 구매 하나 가격이 비쌉니다. 예. 선생님 지금 강의 중에 레바가 위에 거 누르는 거예요. 옛날에 거는 핀을 빼면 밑에서 잡아 올리게 돼 있었는데. 위에 거 있고. 옛날에는 밑에 깃털을 올려야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옛날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걸로 옛날에는 예, 다 제가 옛날 걸 모르니까 위에 걸 핀을 빼고 위에 걸 누르면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위에 걸 눌러야 됩니다. 위에 거. 예. 밑에 거는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건 위에가 고정이고 맞아, 옛날 거는 위에 게 고정이고. 몰라 이제 옛날 건 내가 못 봤으니까 어째 현재로는 그냥 핀을 빼고 근데 핀을 안 빼고 누르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당황되니까 아니 그거 웃음이잖아요. 당황되니까 막 누르긴 누르는데 이게 분사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걸 안 뺐어 핀을. 내가 이거 참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있더라고. 어쨌든 핀을 빼고 이렇게 누르면 여기 되는 거예요. 단 바람을 등지고 바람 이쪽에서 불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쪽에서 불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바람 일로 부는데 여기다 대고 다 내 얼굴에도 들어오는 거잖아. 자 이제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 소화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90% 100% 알듯이 분말 소화기예요. 보통 시중에서 하려면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공장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기계들 많은 데는 저 분말을 하면 하나 저게 나중에 치우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하얀 그 분말 나오는 거 아니야. 한 가지 더 지금 예. 전기차 사태 지나고 전기차 화재용 나왔는데 그거 뭐 60몇만 원씩 해요. 근데 지금 아주 많이 팔리고 그렇지. 전기차용 따로 있어요. 이거 뭐 25,000원인데 그거 60몇만 원이야. 엄청 비싸요. 할로겐 요거 뭐 이런 거는 요거는 다 그 저기 주방 식당 주방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냥 어디 다니지 말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 앞에 이렇게 하얀 요 할로겐 소화기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요거는 주방에서 쓰는 거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 거야. 여기 나오네.
녹색 정상. 요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보셔요. 100명이면 하나 정도는 가스 빠진 거 나올 거야. 노란색은, 저기 노란색이죠? 암색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못 쓴다. 빨리 가서, 저건 2,000원짜리 비춰서 내놓고, 하나 다시 구매해서 갖다 놔야 돼. 이거 소화기값 뭐 비싸네 싸네 해서 그거 묻히지 말고 그냥 까시면 하나 사다 놔요. 25,000원 아껴갖고 나중에 큰일 나면 그냥 불나면 뭐 수십억 날리잖아. 수억 날리니까. 그런 거, 이거 뭐 흔들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화기는 이거 안 흔들어도 돼요. 예전에는 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충전한다고 하죠. 그런 소화기는 이제 흔들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서 안 흔들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흔들어요. 이것도 많이 질문받아요. 난방을 켜둔 양초가 쓰러지면서 불이 나자 소화기로 화재 진압에 나선 왕짠돌 씨. 내가 이거 쓴다는 건가 그랬지? 하지만 오래된 소화기는 소화 분말이 굳어서 나오지 않았고 설상가상 새로 산 소화기마저 가스 압력이 낮아 소화 분말이 분사되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 화재 시 발화물질에 따라 사용되는 소화기의 종류도 다르다. 종이나 목재, 석유 등의 일반 화재와 각종 기름이나 가스 등의 유효 화재, 기계나 전선, 콘센트 등 전기에서 불이 났을 경우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하지만 마그네슘이나 티탄 등의 금속 화재에는 다른 종류의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자. 불이 난 지점과 일정 간격을 두고 안전핀을 뽑은 후 손잡이를 잡고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하면 된다. 이때 빗자루로 쓸듯이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왕짠돌 씨가 갖고 있던 두 가지 소화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먼저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일반 소화기의 사용 권장 기간은 8년. 하지만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소화기는 무려 26년이나 지난 노후한 소화기였다.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별도로 가압용 가스 용기가 있어 소화기 사용 시 가스 용기 윗부분이 열리면서 소화기 내부로 압력이 가해져 소화 약재를 분사시키게 된다. 하지만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약재가 굳어 분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의 위험도 있다. 실제로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안전을 위해 20m 떨어진 곳에서 실험 시작. 자, 안전핀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전핀을 뽑았다. 반응이 없는 소화기. 무려 7초간 분사되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터져나온 소화 분말. 오래되어 굳은 분말이 제대로 분사되지 못하고 줄줄 새어나온다. 이런 상태로는 화재를 제대로 진압할 수 없다. 또한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던 남성이 소화기 뒷부분이 터지면서 파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가압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압식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오시면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왕짠돌 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내부 압력이 부족해 소화 약재가 분사되지 않았는데 축압식 소화기는 용기 상단에 부착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어야 제대로 분사된다. 축압식 소화기는 용기 내부에 소화 약재와 가스가 함께 들어있어 작동 시 함께 섞여있던 가스 압력에 의해 약재가 분사된다. 만약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눌렀지만 분사되지 않는 소화기. 분사되지 않는 추갑식 소화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화기의 압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압력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을 입거나 압력이 새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화기 외에 작고 편리하게 나온 소화기들도 있다. 휴대가 편한 본부형 소화기와 던지기만 하면 불이 사그라지는 투척용 소화기까지 종류도 사용 방법도 다릅니다. 거기 노래방에 많이 있어요. 먼저 본부형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용량이 작아 큰 화재보다는 비교적 작은 초기 화재에 사용이 나온다. 투척용 소화기는 불이 난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잘 던지기만 해도 불을 끌 수 있어 편리하다. 네, 초기 화재에 사용하고 작은 화재일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재가 크다면 119에 신고하고 다른 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쓸만하구만. 잠깐! 소화기는 제조 날짜를 확인한 뒤 8년이 지났다면 꼭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세요. 10년인데 이건 못 써요. 버려! 네. 여기다 둬야겠다. 잠깐! 소화기는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알겠니? 네! 소화기는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꼭 해주세요. 이상 누구? 굿잡! 올바른 소화기 관리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자. 소화기 사용 방법도 잘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은평 소방서 설춘희 소방관 모시고 소화기 사용 난방을 켜둔 자동차에 올해 올 1월 1일부터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제 유효기간을 줬고 자동차 검사를 하죠. 승용차는 처음에 출소해서 출소를 안 해. 출고해서 몇 년? 5년인가 처음에? 승용차 5년, 그다음부터 2년이죠. 화물차는 매년이지 1년씩. 지금 소화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바뀌었어. 없다고 하시는 분. 아니 나 이거 드리려고 그래. 없어도 된다는 분. 맞습니다. 어쨌든 차가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뭐 어제 뽑았던 그 자동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업소 가서 그때 자동차용 소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게 아니고 뭐 쪼만한 거. 이건 3.3kg라고 해요. 3.3kg. 그거 한 1kg 정도 되면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분들이 사오라고 그래. 근데 언제 가서 검사 받다 말고 가서 사와. 그러니까 자기네가 비축해놓고 사라고 그래요. 근데 비싸 거기서 사면. 왜냐? 꼭 사야 되니까 그 동그라미 거기 하나도 없으면 출고가 안 되잖아. 검사 증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검사 맡으러 갈 때는 소화기를 꼭 하나 구비해 갖고 가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하나 드리려고 했더니 다 하셔가지고 피난시설 요것도 잘 보세요. 피난시설이란 건물 내부에서 피난을 위해 사용되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난 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말하는데 여기서 피난층이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의미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등 또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난 계단상에는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피난 계단의 종류에는 옥내 피난 계단, 옥외 피난 계단, 특별 피난 계단이 있습니다. 옥내 피난 계단은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계단실을 따라 피난층으로 이동합니다. 옥외 피난 계단은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목의 계단으로 이동해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은 부속실이 있어 화재의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제연 설비가 설치된 피난 계단입니다. 옥내에서 방화문을 열고 부속실과 계단실을 거쳐 피난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미 건물의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냄새, 고무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소방이 처음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4분 뒤 화염을 향해 물줄기를 쏘며 진압에 돌입했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건 9층짜리 호텔 7층이었습니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쉽사리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는 삽시간에 7층과 바로 위 8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재 당시 호텔에 27명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7층과 8층 객실, 복도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명은 7층에서 연기를 피하려다 창문에서 몸을 던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출동도 빨랐고 심야도 아닌 저녁 시간대 화재 경보도 울렸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침구류, 내장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좁은 복도를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딱 났을 때요. 불이 나면 불이 나를 화마가 나를 덮쳐서 불 타서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그럼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뭐예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안 마셔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불 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가스 때문에 죽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또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유도등이나 저걸 완강기를 타고 나오던가 구조대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요새는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 구석에 딱 요 정도 써야 되네. 요 구조대라고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덮어놓고 막 앞에다 위에다 뭐 싸놓고 해서 실질이 불나도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이거 쓰겄어요. 아는 구조대라고 써 있어도 구조대가 뭔지도 몰라. 법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설치한 거예요, 방마다. 근데 이걸 또 불났을 때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제가. 뭐 통계가 나온 건 없지만.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누워있으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뭐 내가 못 움직이겠지. 뭐 걸어 다닐 수만 있다 하면 구조대를 이렇게 해서 이걸 창밖으로 던져서 어린이들 이렇게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듯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돼요. 근데 이런 교육을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40만 원 냈는데 40만 원어치 다 뺀 거야. 이거 모르잖아요. 몰라. 병원에 구조대라고 써있는데 이 구조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약 넣어준 거 약 이름 다 알아요? 하나도 모르지? 선생님 의사가 넣어주니까 그냥 하는지 알지. 그게 구조대거든요. 또 완강기인데 완강기도 우리가 출장을 가잖아요. 그럼 호텔이든 모텔이든 뭐 어디든지 잘 가네. 완강기가 구석에 다 있어요.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 날 수가 없어요. 방마다 다 설치하게 돼 있어, 법이. 완강기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봉이 있어. 봉이 항상 붙어 있어요, 벽에. 옆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고, 완강기 뚜껑 열고, 다 이렇게 내 몸에다가 이제 감고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가는, 밧줄 타고 내려가듯이. 이런 거를 시범을 해보면 더 좋은데, 시범 나는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소방서 가면 돼요. 소방서 항상 설치돼 있대. 그냥 내가 가서 하면 되는데, 귀찮아, 아직 갔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명 하기는 그러니까 뭐 10명 모아갖고 간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시범을 해볼 수 있어요. 5층에서 내려오든 3층에서 내려오든 그런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게 완강기고 이게 구조대라는 건 알아야 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조대 어떻게 사용하는 여기 이제 나와요. 이제. 근데 그거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뭐 40만 원 내고 오셨지만 저도 17기 수료했지만 돈 좀 뺀 거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아까 내가 지하를 어지간하면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삶에서 이게 내가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뭐 교과서에 지하 1층에 노래방 가지 마라 이런 거 안 써 있잖아, 교과서에는. 근데 이런 걸 보고 배운 거잖아요. 아, 호프집 지하 1층에서 다 죽었구나. 그 살인자를 지금 교육하면 난리나. 여기서 지하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과서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하나의 노하우잖아요. 네, 어지간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 뭐 내가 그분을 장사 못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한번 장사 있는 사람이 없나 봐 지금. 어쨌든 그 내가 출장을 가서 모텔을 가든 호텔을 가든 무조건 내 집 아니고 다른 데가 살 때는 요새는 건축법이 강화돼서요. 다 내가 알고만 있으면 살 수는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7층에서 떨어졌다 그러죠. 불이 딱 나면 소방차가 5분이면 와요. 거의 다. 그리고 어디에서 불 났는지 매트를 밑에 깔아요. 50cm짜리 2개를. 근데 이 두 분 방송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7층에서 떨어졌어. 그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매트가 있으면 중간에 탁 떨어지면 떨어져서 튕겨갖고 다시 내려가서 살아. 근데 그분은 여기 구석에 떨어졌나 봐. 구석에 딱 떨어져서 다시 한번 떨어졌어. 튕길 거 아니에요. 7층이니까 높으니까 70kg가 떨어져갖고 붕 떠갖고 다시 떨어졌는데 세면바닥에서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와. 근데 이제 그게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의 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매트를 무조건 소방관들이요 불나면 왜 한 대만 가지 않잖아요. 5대 정도 막 윙윙윙 하잖아. 맨 앞에 가는 게 지휘차, 이제 지휘부가 하는 거예요. 뭐 스타일렉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불 끄는 차들이 2개, 3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구급차, 응급차. 그 전에 뭐가 가냐면 매트 까는 차예요. 매트 까는 차는 그렇게 불담이 다 있어요. 그냥 불나면 가서 다 막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매트는 무조건 불난 데 가서 깔아줘요. 무조건 뛰내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분은 재수가 없어서 구석에 떨어져 다시 떨어지면서 매트가 되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어찌 그런 일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응급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말고요. 아까 내가 나왔듯이 옷이나 수건을 이제 밖에서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돌리면 소방관들이 무조건 그 구조차가 1번 따라가는데 이제 그걸 꽂는 시간이 한 10분 걸리잖아. 층마다 틀리지만 거의 다 그걸로 다 구조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연기만 안 마실 수만 있으면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뭐 수건이 됐든 뭐 빨간 옷이 됐든 무조건 내가 여기다 알려줘. 소방관들이 저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구조를 하려고 하는 거야. 25층 올라갔는데 또 23층에서 불났다 그러면 헬기가 뜨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각 층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라고 다 써있어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데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기구에는 완강기, 구조대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의 건물에서 비상시에 건물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피난기구로 여러 명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벽에 부착된 지지대와 완강기 보관함으로 구성되는데 보관함 내부에는 속도 조절기, 완강기 후크, 루프, 벨트 등이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사용법은 1. 지지대를 창밖으로 이동시키고 보관함에서 완강기를 꺼냅니다. 2. 지지대의 완강기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후크를 돌려서 잠궈야 합니다. 3. 릴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4. 그리고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착용 시 위에서 아래로 팔을 고리에 넣은 뒤 쭉 잡아당깁니다. 이때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줘야 추락의 위험이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나와 벽면을 타고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이때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에는 안전벨트를 벗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근데 이 완강기 이제 제가 오늘까지 4번째 교육을 하는데
나 지난번에 이제 4주 전에 이런 저기를 질문을 받았어요. 한 번에 2명이 타야지 부부가 자잖아요.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자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이거 방법 없어요. 부인부터 먼저 내려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잡아 다녀서 다시 내가 해서 내려가야 돼. 그 둘이 같이 하면 그 지지대가 그 120km까지 끌 수 있어요. 근데 둘이 묶을 수 있는 장구가 아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둘이 그냥 남자는 벨트 없이 이게 자꾸 내려가도 되는데 벨트가 120km 넘으면 그 이제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부터 남자부터 내려간다고 또 하더라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어차피 뭐 도장 찍으러 가는 판에 잘 됐다고 그러면 또 누가 또 아유 그래 이제 부인부터 내려 보내고 다시 올라와서 내가 하야 돼. 왜냐면 한 방에 저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 방에 다 있습니다. 이 왕관기는 건축하신 여기 형님도 계시는데 사장님도 무조건 왕관기는 하나씩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 이건 왕관기고요. 왕관기 저기 그 어디서 있을지도 불나면 왕관기가 어디 있는지 불나면 당황되잖아. 그 정도. 아 왕관기가 저쪽에 있구나. 창문 옆에 있으니까 무조건 창문 옆에 저렇게 한 번 정도 왕관기 위치 네모진 박스 왕관기라고 써 있거든. 그 정도는 내가 생활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그거는 뭐 어디 현장 학습도 안 되잖아요. 뭐 불난 데 가서 걸어놓고서 왕왕이 어디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안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내 저기 주선 누나 얘기했다시피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80%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한 거야. 맞아요. 이게 수학이구나. 요거요. 요까지만 알아. 그 이상 가스가 어디 있는지 무슨 색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근데 그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CPR 교육 심폐소생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기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 알아요. 이제 이걸로 저렇게 교육을 받게 돼 있어. 그런 식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원장 외곽고라 했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 여기 학생 국민교육원장 알아요 뭔지? 그 문제이지 지금 뭐냐면 우리 그 오래된 그 아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학교 들어가면 국민교육원장 무조건 외곽고라 해요 선생님한테. 아니면 막 종아리 맞고 있는데 지금은 그 국민교육원장을 안 가르쳐. 그게 참 문제예요. 우리나라 국민교육원장을 군에서 한 번에 다 해요. 이제 군에서도 했는지는 뭐 어쨌든 모르지만 무조건 해요. 그런 얼마나 좋아요 국민교육원장이. 이게 전교조가 생기면서 그런 걸 안 가르치는 거야. 어느 시대부터. 엊그저께 돌아가셨더라고.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교육청에. 그분 돌아가셨어 며칠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민교육원장을 모르고. 저는 뭐 수강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진짜 안타까워. 그런 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어쨌든 왕관교육 다음에 이제 구조대. 구조대는 화재 시 화염과 연기로 건물 내부의 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긴 자루 모양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 아래로 내려오는 피난 기구입니다. 구조대는 경사 강화식과 수직 강화식으로 구분되는데 경사 강화식은 약 45도 각도의 미끄럼틀 방식으로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경사 강화식 구조대는 상부 지지장치와 하강부, 본체, 하부 고정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방법은 구조대함에서 꺼낸 후 본체를 창밖으로 던지고 미끄럼틀을 세워 고정시킵니다. 지상에서 보조자가 하부를 튼튼하게 고정하면 발부터 들어가
미끄럼틀을 타듯이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지상에 충분한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하부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면 수직 강화식 구조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 강화식은 긴 자루 모양의 터널을 아래로 내려 지상에 보조자가 없어도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습니다. 수직 강화식 구조대는 상부 지지장치와 하강구, 본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방법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 커버를 열고 창밖의 장애물을 확인한 후 본체를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본체가 비틀리거나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건 미끄럼틀 타듯이 쭉 양발을 벌리고 조금 입구틀을 세워 고정시킨 다음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들어갑니다. 하강할 때는 두 다리를 벌려 속도를 조절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노유자 시설하고 병원에는 무조건 있어요. 이거 노유자 시설하고 병원에는.